반갑습니다. 창성고등학교 고3 독서 수업 보충입니다. 아마 문제지에는 2017학년도 6월 모평으로 나올 건데 2016년도에 친 시험이죠. 자, 2016년도에 친 6월 모평에 나오는 예술 지문입니다. 다양한 음에 대한 지문을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지문에 등장하는 그림에 관련된 해설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지문은 2번 문단과 3번 문단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번 문단 중간에 그림이 나와 있었죠. 자, 이 그림 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단의 내용을 각 문단의 중심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개념들 중심으로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먼저 고르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고르름은 주기성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하는데, 자, 진동수가 커지면, 자, 이런 거 표시해야 되겠죠. 진동수가 커지면 높이, 즉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 커지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르름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자, 이거는 사인 코사인 할 때 그 사인입니다. 자, 사인파를 단순음이라고 하는데, 자, 단순음이라고 하는데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음에 대한 내용으로는 사인파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인파의 진폭이 커지면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는 거. 자, 이거 두 개 내용 정도가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다고 했고, 자,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이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음이라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한다. 자, 진동수가 작은 게 기본음이다. 자, 이런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단의 내용은,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음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 자, 얘를 음색이라고 하고, 자, 이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앞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수식된 말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음색은 복합음의 구조이고, 자, 이 복합음의 구조는, 자, 이렇게 즉으로 설명된 이 내용이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부분음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르름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타악기의 소리는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현악기하고 관악기에서는, 자, 이 부분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정수배라는 거. 정수의 꼽으로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고, 타악기의 경우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냥 정수배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에 따라서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세기, 여기 등장하는 이 세기는 얘랑 관계된 거죠. 그리고 그 진동수, 자, 그런 그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고르름의 소리 스펙트럼은 자, 이 그림에서 뭘 표현하고자 하느냐 하면 고르름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고 자, 반면에 시끄러운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그 설명을 할 그 선지로 물어볼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세로 막대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110, 220, 330, 440, 550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는 거는 고르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림은 고르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 그림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끄러운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뭐 110이었으면 140, 50 이렇게 규칙적이지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31번에서는 자,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를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심볼지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자, 이 선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심볼즈 소리인 거죠. 자, 2번, 3번 문단에서는 심볼즈라는 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볼즈가 일정한 고르름 소리의 스펙트럼인지 아니면 시끄러운 음인지 자, 이거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해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심벌즈는 아까 3문단에 있었듯이 현악기나 관악기는 아니죠. 그러면 타악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떠냐면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규칙적인 이 그림은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고르름의 스펙트럼이니까 심벌즈는 타악기 소리였고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 거니까 고르름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심벌즈 소리는 고르름이 아니고 아마 이 그림처럼 진동수가 규칙적이지 정수배가 정수배가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선지처럼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라고 말한 것은 틀린 거겠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Hz로 인식된다. 자, 복합음의 진동수에 대한 내용은 아까 선생님 표시를 일부러 다 지워놨는데 자, 2번 문단에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미리 이걸 표시를 했으면 시험 치면서도 훨씬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복합음 여기 나오는 내용이네.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 하고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고 자,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우리의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복합음의 진동수는 자, 550Hz로 인식된다라고 말했는데 아까 표시해둔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이 기본음이고 우리 귀는 복합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그 그림에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기본음을 찾으면 되고 그 기본음이 복합음의 진동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은 여기 5개 중에서 맨 앞에 있는 110Hz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550Hz가 아니라 110Hz가 돼야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에서 자, 아까 나온 얘기죠. 이
이 그림에 있는 이 소리들 중에서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자,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까 기본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맨 앞에 있는 11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10이 기본음인데 이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세기 볼까요? 자, 여기 이게 세기네. 이 5개의 스펙트럼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제일 세기가 높은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3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너무 분명한 답이라서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4번하고 5번을 거의 안 가도 될 정도로 3번은 굉장히 분명한 정답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4번, 5번 선지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 변화. 이건 부분음이 여러 개의 복합음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세기가 변화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220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음이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자, 3번 중에서 이 음색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죠. 자, 악기간에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자,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고 이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서 음색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하나가 없어지면 자, 구조에 변화가 생기죠.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음색도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마 음색이 변하게 될 겁니다. 구조가 변하니까.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31번의 경우에는 자, 순서가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각 문단별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문단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어서 1문단 가지고는 문제를 만든 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지만 2문단, 3문단을 31번에서 물어봤으면 다른 그 4문단 내용은 또 다른 문제에 이 다음 문제에 그 다음에 한슬큐가 등장하는 그 5번 문단은 또 그 문제로 이렇게 문단 내용이 딱딱딱 순서는 달라지지만 문제 하나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31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문단을 다 사용을 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선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문제에서 그 헷갈리는 거 나왔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내용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늘 강조하지만 그 한 문단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잘 체크해 놨다가 그 내용이 등장할 때 바로 확인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헷갈리면 4번, 5번을 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번처럼 아주 분명한 경우에는 굳이 4번, 5번까지는 확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시간을 좀 아껴서 다른 문제 푸는데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되려고 하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림 읽는 거 오늘은 대단히 주의하면서 한 번 더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